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적금이 모든 돈이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스마트폰 새로 산다고 매장에 갔다가 2,800만 원이 전부 사라졌어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69세 오준호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겨우 10분 평범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직원에게 단 한 가지만 보여준 것뿐인데 평생 모은 노후 대비 자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최근 1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자 420여 명이 동일한 수법으로 무려 520억 원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분당 1,240만 원씩 피해를 보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범죄가 작년 대비 무려 83%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스마트폰 매장에서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겨우 15분만 투자하셔도 이 한 가지 지식으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참혹한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고령자 대상 디지털 범죄를 집중 연구해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박민준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유사한 사기를 당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 일을 계기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500명 이상의 피해자분들을 직접 상담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진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우실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범죄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동네 스마트폰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실전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송을 꼭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구원하는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매장에서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정보, 그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위험은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71세 신옥분 할머니는 낡은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근처 휴대폰 판매점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릴게요. 기존 앱들도 모두 이전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상냥한 직원의 제안에 흔쾌히 스마트폰을 맡기셨습니다. 직원이 기기를 받아서 조작하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은행 앱을 옮기려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해요. 방금 문자로 숫자가 올 거예요. 그 번호 좀 말씀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 없이 문자로 받은 6자리 숫자를 그대로 알려주었고 직원은 친근하게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5분 후 할머니의 계좌에서 2,15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든지 신할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 매장에서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정보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 6자리 숫자는 마치 여러분 집 금고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해 보이는 상대라도, 심지어 10년 이상 단골로 다닌 매장 직원이라 해도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금고 열쇠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8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피해 가셨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교체하러 갔더니 직원이 문자로 온 숫자를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사기 방법을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직원의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발송하는 인증번호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인증번호는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정직한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증번호의 정확한 작동 원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회성 보안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순식간에 빼돌릴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67세 김정자 할머니의 추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정말 친절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전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문자로 온 숫자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35만 7,291이라고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2,650만 원이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픈 저를 위해 남겨준 소중한 치료비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친절함과 편의성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하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우리의 방어 본능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짜 선의를 가진 직원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하겠다고 했을 때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더 안전합니다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도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극도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73세 류한섭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장에 찾아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디지털 인증서를 새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지요. 잠시 후에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평소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할아버지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손자 학원비를 송금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고요. 3,420만 원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는 마치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금고를 동시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 열쇠를 분실하면 자물쇠를 교체하면 되지만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여러분의 전체 금융 자산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디지털 인증서도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작업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가족분께 부탁하셔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72세 송현숙 할머니는 이런 위험을 현명하게 회피하셨습니다. 직원이 인증서를 옮겨드릴게요. 패스워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서둘러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는 아무리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정말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인증서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전자신원증명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자금 이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최종 열쇠와 동일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69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인증서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딸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전체 재산의 열쇠보다 더 중요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죠. 사기범들이 왜 이것을 노리는지 말이에요. 사기범들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를 빼내려고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 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친절한 위장술입니다. 할아버지, 새 폰에서 뱅킹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이전해야 해요. 복잡한 과정이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패스워드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74세 이정희 할머니의 체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이 할머니, 이거 복잡하시죠? 제가 전부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패스워드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당부했던 말이요. 그래서 아니에요. 집에서 천천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직원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 말이에요. 디지털 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올바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작업하세요. 자녀분이나 손자녀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도록 하세요. 둘째,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새 기기로 인증서를 이전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전문 교육자가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넷째, 통신사 직영 매장을 이용하세요. 작은 대리점보다는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더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바로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76세 윤창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새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했는데 직원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테스트 거래만 해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다른 의심 없이 알려줬지요. 그날 저녁 통장에서 2,480만 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들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실례합니다만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 없으시겠죠? 그런데 스마트폰 매장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게 되는 걸까요? 이는 친절함과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77세 백순덕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교체하러 갔는데 직원이 정말로 친절하더라고요. 음료수도 갖다주고 편안한 의자도 준비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머니, 앱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계좌 비밀번호가 뭐죠?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경계심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2,890만 원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그 친절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학적 기법을 악용합니다. 먼저 친절하게 대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자연스럽게 중요한 정보를 캐내는 것입니다. 테스트만 해볼게요. 확인 절차예요. 금세 끝나는 일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오히려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정직한 직원이라면 테스트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실제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테스트는 가상의 비밀번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70세 현명자 할머니는 현명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물어보길래 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건가요? 라고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테스트요? 확인이요? 이런 애매한 말만 반복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나중에 집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불친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계좌 비밀번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막입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돈을 자유롭게 빼낼 수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카드 한 장으로도 상당한 고액 결제가 가능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수법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 이 새로운 앱을 써보세요. 정말 편리해요라고 하면서 정체불명의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앱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죠. 하지만 그 앱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은행 앱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훔치기 위한 악성 앱인 것입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용철 할아버지는 이런 시도를 현명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편리한 앱이 있다면서 설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앱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앱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앱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가서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앱은 가짜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교체하는 확실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정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핵심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제가 4,500명 이상의 피해자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3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교체 전 주요 앱에서 미리 로그아웃하기. 제주 서귀포에 거주하는 74세 조정호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시죠. 저는 새 폰을 사러 가기 하루 전에 은행 앱과 메신저에서 미리 로그아웃했어요. 큰딸이 화상통화로 단계별로 알려줬죠.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매장에 갔더니 직원이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소중한 돈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은행 앱을 실행하고 환경 설정 또는 로그아웃 메뉴를 찾아서 눌러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분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 은행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로그아웃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앱에서 로그아웃된 상태라면 새 기기에서 다시 로그인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스마트폰을 절대 혼자 맡기지 말고 유심카드만 교체하기.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70세 최영숙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법을 들어보시죠. 직원이 폰을 잠시 맡겨주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분명하게 안 됩니다. 유심카드만 교체해주세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약간 불편한 표정을 보였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제가 보는 앞에서 유심카드만 교체해줬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직원이 다른 작업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나머지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폰을 교체할 수 있었어요. 유심카드가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작은 칩입니다. 이것만 교체하면 통화 기능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카드만 교체하는 것이 왜 안전할까요? 유심카드는 단순히 전화번호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3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심카드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유심카드는 그냥 전화번호만 들어있어요.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매장에서 유심카드만 교체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7세 정호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폰을 구입했을 때는 유심카드만 교체하고 집에 왔어요. 나머지는 지역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젊은 강사님이 앱 설치와 인증서, 복사를 차근차근 도와주셨거든요. 가족이 멀리 살아도 이런 무료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면 충분해요.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에 디지털 배움터나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1세 이미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새 폰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물어보니 새 폰 설정도 도와준다고 해서 1대1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안전하게 모든 설정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혹시 직원이 계속해서 폰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유심카드만 교체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자신있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계속 제가 해드릴게요. 편하시잖아요 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에요. 유심카드만 교체해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갑자기 퉁명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재산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안전 수칙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사전 상의세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들과 미리 상담하세요.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장 이용 가능하면 통신사 직영점이나 오랫동안 다닌 단골 매장을 이용하세요. 너무 저렴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기 오늘만 특가, 지금 즉시 결정하세요 같은 말에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한 후에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거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오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시면 소중한 재산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68세 홍미란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밤 10시 30분쯤 통장에서 2,1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젊은 분이 빨리 은행에 전화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다행히 즉시 조치를 취해서 950만 원은 되찾을 수 있었어요. 홍미란 할머니처럼 피해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들을 따라주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이 빠져나간 은행의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세요. 밤늦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즉시 정지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79세 강철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즉시 계좌를 정지시켜 주더군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원이 매우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덕분에 2,800만 원 중 75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도움을 제공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서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돈을 이체한 계좌도 추적해서 동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드립니다. 혹시 창피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72세 임재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하다니. 하지만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요즘 이런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결국 범인을 체포해서 피해금의 60%를 돌려받았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들을 준비하세요. 마이너스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 마이너스 매장 이름과 정확한 위치, 마이너스 출금된 계좌번호와 금액, 마이너스 어떻게 속았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해 두세요. 셋째, 통신사에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해당 스마트폰 매장이 어느 통신사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박정숙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피해를 당한 후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특별수사팀으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매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었다고 해요. 통신사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어서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번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기관과의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범인들은 오히려 그런 심리를 노립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 같아 창피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6,200건이 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최종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매장에서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정보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 문자로 받는 인증번호는 여러분 금고의 열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디지털 인증서 패스워드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교체하는 3가지 방법도 기억하세요. 첫째, 주요 앱에서 미리 로그아웃하기. 둘째, 스마트폰을 절대 혼자 맡기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유심카드만 교체하기.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오늘 배운 이 간단한 수칙들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경계심과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 평안한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단 몇 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보유한 귀중한 분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80세 전상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들을 알고 나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 정보를 전파하고 있어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예방 수칙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세요.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장 이용 가능하면 통신사 직영점이나 오래된 단골 매장을 이용하세요. 너무 저렴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피하세요. 서두르지 않기. 오늘만 특가, 지금 즉시 결정하세요 같은 말에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한 후에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거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오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구해내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만 알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사기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경계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